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영희입니다. 오늘은 사자수학 18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생활 예절을 가르치는 그런 구절들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입으로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지 우리의 또 행동 거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이런 수업을 받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것보다 사람의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판단할 땐 이런 점을 보렴. 뭐 어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른 앞에서는 이렇게 좀 조곤조곤 배웠다면 좋았을 텐데 요즘 아이들은 이걸 배우기보다는 공부해라 또는 스마트폰 그만해라, 뭐 책 봐라 이렇게 명령조로 예절보다는 어떤 학업적인 걸 많이 듣지 않나 싶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옛날 조선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엄필, 충신, 행필, 정직, 출언, 고행, 작사, 모시 이런 말을 오늘 배우실 텐데 한번 더. 엄필충신, 행필정직, 출언, 고행, 작사, 모시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엄필충신이니까 말씀엄 반드시 필, 충성충, 믿을신. 말씀엄 반드시 필, 충성충, 믿을신.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 가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 충성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군대에서 말하는 충성하는 것처럼 그런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충자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해서 진실되게 거짓말 안 하게 나의 마음에 정말 우러나오는 그것으로 이런 뜻으로 성실, 충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심되게 마음속에서 거짓 없이 우러나오는 것으로 또는 믿음이 가게끔 말해놓고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해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말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말은 충실하고 믿음 가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행필정직. 단일행, 반드시 필, 바를정, 고들직. 반드시 필. 자, 행동은 반드시 필. 정직하게 하라. 바르고 곱게 하라. 행동이라는 것 우리가 거짓말처럼 행동할 수 있고 바르지 않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은 바르게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행실이 정직하고 말은 충신스럽게 하고. 세 번째 볼까요? 충언고행이라. 출언고행, 날출, 말씀언, 돌아볼고 단일행입니다. 자, 잘 보시면 말이라는 것은 충신스럽게 충실하고 성실하고 믿음 가게 하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날출, 말씀언, 돌아볼고 단일행. 자, 말을 낼 때에는 반드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 말을 낼 때에는 그냥 말이 다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거죠. 꼴찌하는 애가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그럼 내가 다음 시험에 1등 할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실현 가능하기가 할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정말 드문 일이죠. 갑자기 100kg인 사람이 일주일 만에 뭐 20kg 뺀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일주일 만에 20kg가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진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거죠. 내가 실현을 보일 수 있는 말만. 살면서 어떻게 내가 말한 대로 다 하겠습니까? 사람인지라 말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말한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말의 근사치로 뭐 가보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말하면 좀 하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이 신임이 가지만 그 사람은 말은 다 90%는 거짓말로 들어야 돼.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은 반절은 깎고 진실로 들어야 돼. 이런 평판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말을 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약속을 참 잘 지키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꾸준히 정확한 시간에 최대한 어긋나지 않게 정말 몇 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야겠다고 목표를 했고 그렇게 하고 싶었고 실행하고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고 있는 저의 행동에서 제가 어떤 성향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 행동을 하려고 반대로 내가 말을 할 때에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생활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말이면 다 거짓말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무조건 지키는 사람이 있고 참 그 말이라는 것이 씨가 되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은 신중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말을 하는 것이다. 정말 좋은 말 같아요. 네 번째 보시면 작사모시입니다. 작사모시. 지을자, 일사, 꾀할모, 처음시. 지을자, 일사, 꾀할모, 처음시. 작사라고 하면 일을 처음 만들 때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작사니까 일을 만들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뭐를 잘 도모해야 돼요? 처음을 잘 도모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처음 시작을 잘 짜라 라고 해서 처음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쓰려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책을 쓰려고 하면 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구상을 하겠죠. 그럼 그 구상에서 무엇이 나오냐? 목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계획. 계획이 있는 사람과 계획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라고 시작하는 사람과 정신없이 일어나서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는 정말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고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이 쌓이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서당에서 아이들한테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처음 시작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첫 단추 중요함을 여실히 또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바빠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말들을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듣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아요. 요즘 아이들도 이렇게 사자수학을 학교 수업에서 조금만이라도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한자 몇 자 외웠냐 이게 아니라 이 한자 안에 들어있는 많은 깊은 뜻에 인생의 지혜를 녹여 있는데 내가 선생님이 살아보니 이렇더라. 선생님이 일해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하고 인생의 방향도 설정이 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이런 것들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닥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 사자성어를 또 하나의 급수시험, 한자 뭐 테스트 이렇게로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사자서학 안에는 생활의 예절, 그 사고방식, 본받아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자수학 말은 정말 좋은 말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구물 잡담, 숨을 잡희, 출입문호, 개폐필공, 구물 잡담 많이 들어보셨죠? 입구, 말물, 섞일자, 말씀담입니다. 입구, 말물, 섞일자, 말씀담. 그러면 입으로 하지마, 뭘 하지마, 잡담하지마. 자, 입으로 말을 하는데 최대한 말수를 줄이고 어떤 공공장소나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잡담,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말을 굳이 이렇게 침묵이 흐르면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별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죠. 최대한 말은 침묵해도 멋있어요. 침묵하고 있어도 진중해 보이고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 없는 말, 잡스러운 말, 굳이 그 주제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말은 안 해도 된다 해서 입으로는 잡담을 하지 말고 숨을 잡히, 손수, 말물, 섞일잡, 놀이히
섞일잡 놀이이니까 어떤 놀이를 하는데 잡스러운 놀이니까 어떤 규칙도 없고 난잡하고 어떤 뭐 사람들 보기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이런 잡스러운 놀이는 손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손 가만히 두지 못하고 막 이것저것 만지고 두드리고 찢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손을 정중하게 이렇게 좀 잡고 있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진중한 자세를 손으로 잡히를 하지 말라. 입으로 잡담하지 말고 손으로 잡히하지 말란데 요즘 ADHD라고 해서 조금 주의가 산만한 주의, 결핍증 장애를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가만히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가만히 있어가 제일 힘든 말인지는 알지만 때로는 공부할 때는 앉아 있어야 되고 선생님 말하면 듣기도 해야 되고 친구가 발표할 때 떠들지 말고 들어주기도 해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이 성향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남이 말 한마디 하면 자기가 10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뚝뚝 때리고 발로 차고 의자를 흔들고 옆 친구를 건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입으로 잡담하지 말라 훈장쌤이 얘기하시고 손으로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정숙하게 살 수 있는 생활 태도를 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ADHD 아이들은 약물도 좀 복용하고 많은 좀 지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사랑을 너무 받아서 그런지 환경이 그런 건지 아니면 음식들이 오염돼서 그런 것인지 정말 원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안타까워요.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입을 다물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아이는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렇게 하면 혼나게 돼서 또 꾸중 듣게 돼서 자존감이 내려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악순환이죠. 정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출입문호. 출입문호. 날출, 둘립, 문문, 문호자입니다. 출입문호. 문이 두 개인데요. 문문자는 문짝이 두 개인 거고요. 문호자는 문짝이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가고 들어갈 때 어디를 문호, 문을 크건 작건 간에 문, 출입을 하고 있을 때에는 개폐 필공 10개, 닫을패, 개폐, 필, 반드시 필, 공서 반드시 문을 열고 닫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공손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보지 않고 목소리 듣지 않아도 저 사람 공손한 사람인지 조심스러운 사람인지 경거망동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을 열고 닫기죠. 문을 쾅쾅 연다든지 닫을 때도 쾅 닫는다든지 때로는 우리가 화났다는 말을 나 화났어! 이 말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할 때도 문을 쾅 닫고 나갈 때도 있죠. 이게 개폐 필공이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은 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어떤 심정을 알 수 있는 행동거지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용하게 개폐할 때는 조용히 공성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엄마들이 사춘기 때 아이들 키울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또 엄마가 2차적으로 문 들고 열고 들어가서 또 따지죠. 문을 그렇게 닫았네, 예의가 없네,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러면서 또 훈계 2차가 들어가잖아요. 정말 문을 열고 닫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문은 그렇게 닫는 거 아니다. 네가 아무리 화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말로 표현한 거고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런 거 없으면 이제 자기가 결혼해서도 화날 때마다 문 콱 잠그고 잠그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사자수학에도 정말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사자수학을 배웠던 그 옛 어른들이나 우리나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을까요? 자, 입으로 잡담하지 말라, 손으로 잡혀하지 말라, 출입을 할 때에는 열고 닫는 것도 조심히 해라. 정말 세세하게 예절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말은 충신스럽게, 행동은 정직하게,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 다음 일을 할 때는 처음 시작부터 잘해야 된다까지 배우셨습니다. 맨 뒤에다가 해석과 읽기를 잘 정리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구독 설정 하시면 저랑 이런 글귀 다 구독으로 제가 올릴 때마다 갑니다. 다 무료이니까 구독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공부도 한번 해보실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